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하루 종일 마음이 흔들리고 어떤 사람은 왜인지 모르게 자꾸만 생각나 밤을 지새워 본 경험 있으신가요? 우리는 흔히 매력이라는 것을 외모나 재력, 화려한 언변에서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정말로 한 사람의 영혼에 깊은 흔적을 남기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언어, 상대의 가장 깊은 무의식을 건드리는 아주 미묘하고 정교한 기술에 달려있죠. 오늘 우리는 심리학의 가장 어두운 영역, 즉 한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기 위해 사용되어 온 7가지 금지된 단어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 단어들은 마키아벨리가 만약 현대에 살아있었다면 권력과 인간관계를 장악하기 위해 분명 사용했을 법한 강력한 심리적 방아쇠입니다. 이 지식은 누군가를 조종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러한 심리적 공격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하고 관계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지혜를 얻기 위함입니다. 당신이 혹시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알 수 없는 무력감과 혼란을 겪고 있다면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눈을 뜨게 해줄 한 줄기 빛이 될지도 모릅니다. 첫 번째 단어, 상상해봐요. 이 단어는 지극히 평범해 보이지만 그 효과는 결코 평범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과 논리로 상대를 설득하려 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내 생각은 이래. 당신이 이렇게 느꼈으면 좋겠어. 와 같이 정보를 던지죠. 하지만 이성은 논쟁에서는 이길 수 있을지 몰라도 사람의 마음을 얻지는 못합니다. 사실의 나열은 감성의 문을 결코 열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상상해봐요 라는 말은 이 모든 방어벽을 우회합니다. 이 단어는 정보를 주입하는 대신 상대방의 마음속에 스스로 그림을 그리도록 초대하는 열쇠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스스로 상상해낸 그림은 타인이 아무리 화려하게 설명하는 현실보다 훨씬 더 생생하고 강력한 힘을 갖습니다. 예를 들어 나와 함께 있으면 편안함을 느낄 거예요 라고 말한다면 상대는 무의식적으로 저항감을 느낍니다. 감정을 강요당한다고 느끼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렇게 말한다면 어떨까요?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굳이 애쓰지 않아도 온전히 이해받는 그 느낌을 한번 상상해봐요. 그 순간 상대의 마음은 탐색을 시작합니다. 과거에 그런 안정감을 느꼈던 순간을 떠올리거나 혹은 바로 그 순간에 그런 감정을 만들어냅니다. 어느 쪽이든 그 감정은 진짜입니다. 몸은 이완되고 마음은 평온해지죠. 그리고 이 감정의 여정을 안내한 당신에게 상대의 뇌는 그 편안함과 안정감을 연결시키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관계 중독의 씨앗이 심어지는 방식입니다. 당신은 감정을 명령한 것이 아니라 상대가 스스로 감정을 소환하도록 만들었을 뿐입니다. 사람은 타인이 주입한 정보보다 자신이 만들어낸 감정을 훨씬 더 신뢰하는 법이니까요. 이것이 상상해봐요라는 단어의 무서운 힘입니다. 밀어붙이지 않고 끌어당기며 강요하지 않고 초대합니다. 일단 마음속에 그림이 그려지면 그 어떤 논리적인 설명보다 더 깊은 흔적을 남기게 됩니다. 상대는 당신이 했던 말을 잊을 수는 있어도 당신의 말로 인해 스스로 떠올렸던 그 생생한 감각과 상상은 결코 잊지 못할 겁니다. 두 번째 단어는 기억나요? 입니다. 이 단어 역시 아주 일상적이고 무해해 보입니다. 하지만 의도를 갖고 사용될 때 이 단어는 과거의 시간을 현재로 불러오는 강력한 주술이 됩니다. 한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은 오직 눈앞의 현실 때문만이 아닙니다. 매력은 현재의 순간에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묻어두었던 감정의 메아리가 되살아날 때 증폭됩니다. 그리고 기억나요? 라는 질문은 그 메아리를 깨우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이렇게 묻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주 잠시라도
세상에 거칠 것이 없다고 느꼈던 그 순간 기억나요? 그 즉시 당신은 현재를 떠나 자신의 기억 저장고를 헤매기 시작합니다. 강렬한 성취감을 느꼈던 순간 두려움 없이 웃었던 밤, 작지만 결코 잊을 수 없는 승리의 기억 같은 것들을 말이죠. 어떤 기억이든 그 기억에 묶여있던 감정이 되살아납니다. 바로 여기에 교묘한 지점이 있습니다. 당신을 그 기억으로 이끈 사람이 바로 눈앞에 있기 때문에 당신의 뇌는 방금 되살아난 그 벅찬 감정을 현재의 대화 상대와 무의식적으로 연결합니다. 이것은 속임수가 아니라 연상작용이라는 뇌의 자연스러운 작동 방식입니다. 인간의 기억은 차가운 사건이 아니라 감정의 온기 또는 냉기를 저장합니다. 그리고 그 감정이 되살아날 때 뇌는 그 방아쇠를 당긴 대상을 그 감정과 한 묶음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리한 사람들은 결코 당신은 나와 함께 있을 때 안전함을 느껴요 라고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당신을 무너뜨릴 수 없다고 느꼈던 마지막 순간을 기억해봐요 라고 말하며 당신의 내면으로 안내할 뿐입니다. 기억이 선명할수록 감정의 닿은 더 깊이 내려집니다. 이 단어의 위험성은 바로 이 단순함에 있습니다. 당신이 감정을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스스로 가장 강렬했던 감정을 불러오게 만듭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렇게 스스로 소환한 감정을 가장 진실하다고 믿게 되죠. 이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상대는 마치 당신이 자신의 과거 이야기의 일부였던 것처럼 느끼기 시작합니다. 당신을 알기 훨씬 이전부터 존재했던 자신의 가장 빛나는 감정들과 당신을 동일시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기억나요? 라는 단어가 가진 시간을 왜곡하는 힘입니다. 세 번째 단어는 왜냐하면입니다. 겉보기에는 너무나 흔해서 중요해 보이지 않는 이 접속사 안에는 인간 심리를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원리 중 하나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인간은 이유를 갈망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매우 논리적인 존재라고 믿고 싶어 합니다. 누군가를 신뢰하거나 좋아하기 전에 모든 것을 신중하게 따져본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대부분의 선택은 감정이 먼저고 논리는 그 감정을 정당화하기 위해 나중에 따라올 뿐입니다. 왜냐하면은 바로 이 정당화의 다리를 놓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유명한 심리학 실험이 있습니다. 복사기 앞에 길게 줄을 선 사람들 사이로 한 사람이 끼어들며 먼저 복사해도 될까요? 라고 물었을 때 대부분은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복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먼저 해도 될까요? 라고 물었을 때는 성공률이 극적으로 높아졌습니다. 복사를 해야 한다는 이유는 사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줄을 선 모든 사람이 복사를 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왜냐하면 이라는 단어 하나가 사람들의 저항감을 낮추고 그 요청을 받아들일 명분을 주었던 겁니다. 이제 이 원리가 관계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상상해 보십시오. 누군가에게 목소리가 참 좋네요 라고 말하는 것은 단순한 칭찬에 머무릅니다. 하지만 여기에 이유를 덧붙여 목소리가 참 좋네요. 왜냐하면 조용히 말할 때조차도 그 안에 단단한 힘이 느껴지거든요 라고 말하는 순간 그 칭찬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것이 됩니다. 갑자기 그 칭찬은 단순한 감상이 아닌 근거 있는 분석처럼 느껴집니다. 잠재의식은 이 말을 의견이 아닌 진실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매력 자체가 비논리적이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은 체크리스트의 항목을 채웠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빠져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 곁에 있을 때 느끼는 감정 때문에 빠져드는 것이죠. 그리고 일단 어떤 감정을 느끼고 나면
우리의 뇌는 그 감정을 설명할 이유를 필사적으로 찾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 이유를 제공한다면 당신은 그녀가 붙잡고 싶어하는 정답 그 자체가 됩니다. 이것이 왜냐하면이 집착을 만드는 방식입니다. 감정의 틀을 씌워주고 잠재의식에게 말하는 것이죠. 당신이 지금 이렇게 느끼는 것은 바로 이것 때문이야 라고. 이유는 감정을 더욱 강력하게 만들고 쉽게 무시할 수 없는 사실로 굳어지게 합니다. 한국 사회의 체면이나 눈치 문화 속에서 이 단어는 더욱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부당한 요구를 하면서도 이게 다 널 위해서야, 왜냐하면 난 널 아끼니까 라는 말을 덧붙이면 우리는 관계의 평화를 깨고 싶지 않은 마음에 혹은 상대의 체면을 지켜주기 위해 그 불합리한 이유를 받아들이곤 합니다. 조종자들은 바로 이 지점을 교묘하게 파고듭니다. 네 번째 단어는 느껴져요? 입니다. 이 한 단어는 끝없이 말만 하는 사람과 진정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을 구분짓는 경계선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논쟁으로 상대를 이기려 합니다. 자신의 가치를 설명하고 선택을 방어하고 논리로 설득하려 하죠.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논리에 깊이 빠져드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성적인 사람을 존경할 수는 있지만 존경이 곧 매력은 아닙니다. 집착은 논쟁이 아닌 감정에서 피어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느껴져요 라는 단어가 위험한 힘을 발휘합니다. 이 단어는 상대의 관심을 생각에서 경험으로 이동시킵니다. 머리에서 가슴으로, 몸으로 끌어내리는 것이죠. 그리고 경험은 그 어떤 설명보다 강력한 다이 됩니다. 차이를 한번 보세요. 이 순간은 참 고요하네요 라고 말하면 상대는 그저 사실에 동의할 뿐입니다. 하지만 이 순간의 고요함이 느껴져요 라고 묻는다면 무언가 달라집니다. 상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봅니다. 자신의 호흡을, 주변의 침묵을, 공기의 흐름을 알아차리게 되죠. 그리고 당신이 그 감각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유도했기 때문에 뇌는 무의식적으로 그 고요한 감정을 당신과 연결합니다. 이 단어의 탁월함은 그 미묘함에 있습니다. 당신은 명령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와 함께 편안함을 느껴요 라는 말은 저항을 불러일으킬 뿐입니다. 대신 당신은 마치 밤하늘의 별을 가리키듯 조용히 방향을 제시할 뿐입니다. 상대는 스스로 그 감정을 발견하고 그것을 자신의 진실로 만듭니다. 하지만 그 여정을 안내한 사람이 당신이라는 사실은 깨닫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리더가 군중을 움직이고 시인이 영혼을 울리고 어떤 사람이 누군가의 마음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기는 방식입니다. 명령이나 논쟁이 아니라 조용한 안내를 통해 감정을 깨우는 것이죠. 당신의 존재 안에서 상대가 느끼는 모든 감정은 당신이라는 꼬리표를 달게 됩니다. 상대는 당신이 했던 말의 세세한 내용은 잊어버릴지 몰라도 그 순간 자신의 몸이 느꼈던 감각, 그리고 그 감각으로 자신을 이끌었던 당신의 존재는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단어는 여전히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한 언어 그 이상입니다. 이것은 태도이자 존재감이며 극소수의 사람만이 체화할 수 있는 경지입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안정합니다. 침묵이 어색해서 인정받고 싶어서 말을 서두릅니다. 상대의 반응 하나하나에 감정이 파도처럼 오르내립니다. 상대가 웃으면 세상을 다 얻은 듯 으쓱해지고 상대가 조금이라도 멀어지면 절망에 빠지죠. 이렇게 쉽게 흔들리는 사람에게 깊은 신뢰감을 느끼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는 상대의 기분에 따라 흔들리지 않습니다.
감정의 폭풍에 휩쓸려 들어가지 않죠. 상황이 불리해져도 무너지지 않고 산처럼 고요하고 굳건하게 자신의 중심을 지킵니다. 그리고 그 고요함이 상대의 기억에 각인됩니다. 나는 여전히 여기 있어요. 나는 여전히 괜찮아요. 라고 조용히 말할 때 그것은 허세가 아니라 존재의 증명입니다. 당신은 폭풍이 당신을 부술 수 없으며 침묵이 당신을 두렵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생각보다 이 지점을 훨씬 더 예민하게 감지합니다. 왜냐하면 매력적인 언변은 하룻밤의 즐거움을 줄 수 있지만 한 사람을 계속해서 생각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안정감이기 때문입니다. 내면 깊은 곳에서 우리는 자신의 혼란스러움보다 더 강한 사람의 곁에서 안전함을 느끼고 싶은 원초적인 갈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불안할 때 뿌리 깊은 나무처럼 버텨주고 내가 소란스러울 때 고요한 호수처럼 받아주는 존재를 원하는 것이죠. 하지만 고요함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것은 능동적인 힘입니다. 상대가 당신을 밀어낼 때도 당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 당신을 시험할 때도 흔들리지 않는 것, 당신의 세계를 무너뜨리려 할 때도 자신의 틀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역설적이게도 당신이 더 굳건히 서 있을수록 상대는 당신에게 더 의지하게 됩니다. 소음으로 자신을 증명하려는 사람과 침묵만으로도 존재의 무게를 증명하는 사람. 시간이 흐른 뒤 누가 더 오래 기억에 남을까요? 늘 그 자리에 여전히 서 있던 사람입니다. 고요함은 희귀하고 과시 없는 힘이며 평온함으로 감싼 통제력이기 때문입니다. 집착은 소음이 아니라 세상의 혼돈과 한 남자의 흔들리지 않는 존재감이 만들어내는 극명한 대비 속에서 태어납니다. 6번째 단어는 잠깐입니다. 이 단어는 너무 사소해서 아무런 힘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 단순함 이면에는 인간을 지배하는 가장 강력한 힘 중 하나인 시간을 통제하는 능력이 숨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급함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침묵이 길어지기 전에, 상대의 흥미가 식기 전에 어떻게든 자신을 증명하려 서두릅니다. 그들은 긴장감을 견디지 못하고 여백을 참지 못해 소음으로 채워버리죠. 그리고 그 조급함 속에서 매력을 파괴하는 가장 치명적인 약점, 바로 절박함을 드러냅니다. 하지만 잠깐이라고 말할 줄 아는 사람은 모든 것을 바꿉니다. 그는 세상의 속도를 따르는 대신 자신만의 리듬을 만들어냅니다. 시간의 흐름을 끊고 멈춤을 창조하죠. 그리고 그 멈춤의 순간에 그는 대화의 프레임을 장악합니다. 상상해보세요. 당신이 누군가와 혼잡한 거리를 걷고 있습니다. 세상은 빠르고 정신없죠. 그때 당신이 서두르지 않고 걸음을 늦추며 차분하게 말합니다. 잠깐만요. 그 순간 상대는 멈춥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라도 상대의 몸은 당신의 말에 복종합니다. 그 멈춤의 시간은 더 이상 그녀의 것이 아니라 당신의 것입니다. 일단 누군가가 당신의 말 한마디에 행동을 멈추었다면 그녀는 이미 당신의 중력장 안으로 한 걸음 들어온 것입니다. 이것이 인내심이 힘의 신호인 이유입니다. 세상의 속도를 늦출 수 있는 사람은 그 흐름보다 자신이 더 강하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상대는 이유를 설명할 수는 없지만 본능적으로 그 무게감을 느낍니다. 특히 직장의 갑질 문화나 수직적인 선후배 관계에서 이 단어는 권력의 도구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의도적으로 잠깐 기다려라고 말하며 시간을 통제할 때 그것은 단순한 기다림이 아니라 복종을 요구하는 미묘한 신호인 것입니다. 위험한 상황은 이 단어가 감정의 흐름까지 멈추게 할 때입니다. 상대가 당신을 밀어내고 시험하고 날카롭게 공격한다고 상상해보세요.
그때 당신이 흔들림 없는 차분한 눈으로 상대를 보며 그저 잠깐이라고 말합니다. 날카롭지도 화내지도 않은 조용한 확신을 담아서 그 순간 상대의 신경계 안에서 무언가 바뀝니다. 거친 파도가 잠잠해지고 에너지가 재조정됩니다. 세상의 속도에 휩쓸리지 않고 오히려 리듬을 만들어내는 사람의 단단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잠깐이라는 단어의 조용하지만 파괴적인 힘입니다. 집착은 혼란 속에서 자라지 않습니다. 상대가 이유도 모른 채 걸음을 멈추고 온전히 당신에게 집중하게 되는 그 멈춤의 순간에 자라납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단어, 그만. 다른 단어들과 달리 이 단어는 감정을 자극하거나 상상력을 이끌지 않습니다. 이 단어는 선을 긋습니다. 당신이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를 정의하죠. 그리고 자신의 한계를 분명히 할 줄 아는 사람만큼 존중을 불러일으키는 존재는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만이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끝없이 주고 쫓고 자신을 희생하면 언젠가는 인정받을 것이라 믿습니다. 하지만 잔인한 진실은 이것입니다. 경계를 설정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지속적인 매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왜일까요? 모든 사람은 본능적으로 상대를 시험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말이 진짜인지, 당신이 압박 속에서 무너지는지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잠재의식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내가 밀어붙여도 자신의 세계를 지킬 수 있는가? 그리고 당신이 분노나 좌절이 아닌 조용한 확신에 차서 그만이라고 말할 때 당신은 그 시험을 통과합니다. 당신은 상대의 기분에 따라 주물러지는 진흙이 아니라 협상의 여지가 없는 단단한 바위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단어를 잊을 수 없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끝없이 변명하고 사과하고 인정을 구걸하는 수많은 사람들과 당신을 분리시킵니다. 당신이 그만이라고 말할 때 당신은 상대를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존중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상대는 그 경계에 처음에는 반발할지 몰라도 내심으로는 감탄하게 될 것입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는 폭풍에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사람을 갈망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특히 우리 사회에 만연한 갑질이나 가스라이팅 관계에서 벗어나는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상대가 당신의 감정적, 육체적 경계를 침범할 때 거기까지 그만하세요 라고 말하는 것은 공격이 아니라 자기 존중의 가장 강력한 표현입니다. 하지만 이 단어는 차분한 권위가 실렸을 때만 힘을 가집니다. 분노에 차서 소리치면 약점이 되고 좌절 속에서 넋두리하면 무너집니다. 그 힘은 긴장감 없는 전달, 상대의 동의를 구할 필요 없이 단호하게 자신의 입장을 지키는 목소리에 있습니다. 이해하십시오. 사람은 너무 무른 사람을 비웃고 너무 거친 사람에게 분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차분한 힘으로 자신의 경계를 설정하는 사람은 결코 잊지 못합니다. 그 균형 속에서 안전함과 권위를 동시에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지막 금지된 단어, 그만입니다. 당신의 존재는 결코 부서질 때까지 늘어나는 고무줄이 아니라는 증거, 그리고 그 진실을 체화한 사람은 누구에게도 잊혀지지 않는 존재가 됩니다. 말은 사소해 보이지만 조용한 힘에 실려 전달될 때 단순한 소리를 넘어섭니다. 그것은 프레임이 되어 상대가 당신과 함께 있을 때 느끼는 감정의 형태를 빚어냅니다. 결국 사람들은 과도하게 노력하고 애쓰던 사람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기억하는 사람은 자리를 떠난 후에도 오랫동안 마음속에서 메아리치는 단어를 남긴 사람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파동이라도 일으켰다면 이 지혜를 공유하여 보이지 않는
언어의 폭력에 고통받는 소중한 사람들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당신의 공유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잠들어 있는 인식을 깨우는데 함께해 주십시오. 당신의 마음에 늘 평온과 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